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계약을 보세요. 생명보험,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죠. 그래서 뭐란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법정 상속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그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 있죠.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기형아 보험을 든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들었는데 엄마가 들죠. 그런데 혜택은 누가 받아요? 아기가 받죠. 그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약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러분 항상 이것도 사례형 문제로 나와. 위험부담하고. 그래서 사례형 문제로 나오는데 구조를 조금 봐야 돼요. 이 값을 뭐라 한다? 요구해. 요약자라고 그래. 약속을 요구해. 약속을 요구해. 그래, 을이 뭐라 한다? 을이 알았다고 그래. 이건 승낙 그래. 뭐죠? 낙약자, 승낙, 낙약자라고 그래. 그래서 낙약자요. 그 다음에 갑이 뭐냐? 을한테요, 병한테 돈을 주라고 그래. 병한테. 그럼 이 사람 가만히 있다고 돈 받으니까 수익자라고 그래. 이 사람 뭐라 한다? 제3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낙약자는 병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도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 갑하고 병하고 관계, 갑하고 병,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용어야, 용어. 대가 관계라고 그래. 대가 관계. 갑하고 을하고를 뭐라 한다? 보상 관계. 다른 말로 원인 관계라고 하는데, 보상 관계, 원인 관계, 기본 관계, 이런 말을 써.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보상 관계로 쓰니까. 자, 한번 볼까요? 남편이 뭐라 한다? 이건 보험회사예요. 낙약자한테 보험금을 들어요. 생명보험. 나 죽으면 보험금 5억 원은 사망보험금을 내 와이프 병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럼 병은요, 남편만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얼마를 받죠? 5억을 받죠. 가만히 있다가 받으니까 수익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런데 왜요? 이 사람은 왜 병한테 5억을 주는 거죠? 왜 5억을 줘? 계약을 했죠, 계약을. 뭐 하기로? 내가 한 달에 보험료를 20만 원 낼 테니까 죽으면 5억을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 을은 갑한테 보상을 받죠, 보상을. 한 달에 보험료로 얼마씩? 20만 원의 보상을 받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으면은 병한테 5억을 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대가 관계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 이혼. 그럼 대가 관계가 뭐냐? 흠결이 있죠? 이혼을 했어. 대가 관계 흠결은요?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둘이 중간에 갑자기 이혼을 했어, 이혼. 그러면 어때요? 갑이요? 보험의 수익자를 바꿔야 되겠죠. 또는요, 보험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험 해약한다고 하죠, 보험해약. 가서 여기요, 바로 옆에 가면 여기 현대해상 있잖아요. 가서 해약해야 되잖아요. 해약을 하지 않고 어리버리요, 이혼하고 나서 기분도 우울하고 꿀꿀하고, 처음에 이혼하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편일 줄 알았는데요, 3일, 남자는 3일 지나면 끝이야. 라면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3일 정도 지나니까 어때?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술 한잔하고 걸어가다가 접시물에 빠져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보험계약을 해약해야 되는데 해약을 하지 않고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간에 대가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혼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해약을 해야 되는데 해약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죠. 그러면요, 이쪽이요, 남편 쪽이에요, 옛날 구 남편이죠. 남편 쪽이요, 뭐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보험금은 이혼했으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또 이 여자가 또 병기에 있어가지고 한마디 또 하죠. 뭐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또 병원에 있어가지고. 알겠죠? 법대로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누구한테 줘? 병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더라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니까, 이게. 갑하고 병하고, 요약자와 수익자, 갑하고 병하고 대가 관계의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어마무시 중요해. 이게 꼭 우리가 제3자에 대한 계약을 하면 꼭 지문 하나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런데 보상관계 흠결이 있어요. 사기를 당해서 해야됐어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보험을 드는데 보면 보험이란 게 참 신기하죠. 보험 들 때는 다 된대.
막상 병원 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나라 보험이 신기하죠. 우리나라 보험은요 다 된대. 그래서 보험 들었어. 알겠죠? 뭐라고 한다? 갈비뼈 1번만 부러진 건 되고 2번부터는 또 안 된대. 그렇게 안 해요 보험? 안 돼. 보험이 신기하게. 우리나라 보험 참 신기하죠. 알겠죠? 아무튼 케이블 TV 보험에 설명을 봐봐. 15,000원만 내면 다 된다잖아요. 알겠죠? 아파져 가면 되는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걸 말한다. 보상관계하고 대가관계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봐요. 갑이요 병한테요 1억을 빌렸어. 돈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란다. 갑이요 5억짜리 집이에요. 병한테 을한테 팔면서 4억은 나한테 주고 1억은 병한테 주라고 그랬어.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을한테요 돈을 받죠. 그래서 수익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1억 빌린 것이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돈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대가관계 흠결이 있죠. 됐죠? 그러든지 만든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니까 갑은 무조건 계약을 이행을 해야 돼. 을은 무조건 병한테 돈을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가관계 흠결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대가관계라고 나오기도 하고 요약자와 수익자라고 나와. 요약자와 수익자를 대가관계라고 그래. 지발 부탁인데 암기해. 요약자와 낙약자를 보상관계라고 그래. 뭐라고 나온다?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가 흠결이 있어도 흠결을 이유로 하자를 이유로 갑은 요약자는 낙약자의 이행 청구를 말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아니 알았다는 겨 몰랐다는 겨? 자 아까 이 두 가지를 들었잖아요. 두 가지를 지금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어요. 현존. 그래서 태아라도 가능해요. 태아. 우리 지금 태아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요즘 태아보험은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현재는 낙태죄에 대해서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2022년인가 1년까지요 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0년까지인가 개정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요 낙태를 할 수 있는 유형을 제시를 했어요. 근친상간이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없거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다 아이를 키울 수 없지. 능력이 안 되지. 그렇게 다 낙태하면 다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낙태죄가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임신을 했는데 보험을 들었는데 낙태가 돼버리면 태아는 있어 없게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태아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갑하고 을하고죠.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니까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다 이 말이죠. 이 계약의 당사자만이 뭘 할 수 있다? 무효나 또는요 취소나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우리 이제 부당 이득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한다? 우리가 방금 했었죠. 해제하면 원상 회복 의무요. 원상 회복 의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갑하고 을만 해.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수익자는 여러분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보험 들고 보험 해약하러 가죠. 해약하러 가면은 수익자가 해약을 해요, 계약자가 해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요약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험을 들 때 남편이나 와이프가 보험 든다고 할 때 수익자는 다 상대방한테 나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돈 받아서 살든 말든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요 살아있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계약자는 나로 하고 수익자는 다 남편으로 아내로 해놔. 얼마나 좋아하겠어. 수익자가 자기니까요. 중간에 돈 없으면 해약해버리면 돼. 알겠죠? 그런데 수익자는 해약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가 중요하다? 아니, 수익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가 중요해? 계약 당사가 중요하다. 계약 당사자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망보험금을 와이프가 타든 말든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눈에 보여? 귀신이 보기는 본다던데 아직 귀신이 안 돼봐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관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 해약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해약할 수 있는 권리, 무효나 취소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계약 당사자 간에만 있다. 이거를 잘 알아고. 그러니까 보험 들 때 남편이 있을 때 서비스하라고. 수익자는 당신이야. 그럼 뭐 남편이요? 바로 물 떠가지고 나한테 물 한 잔은 줘요? 그러지 말든지 씨 굽고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나다. 그 다음날 해약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수익자는 무효 취소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효 취소 해지를 할 때는요, 계약의 당사자가 수익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지를 할 때는 수익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없고요. 수익자는 무효 취소 해지도 못하고요. 문제는 또 뭐냐면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도 병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요. 아까 말했죠. 갑이요 5억 원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1억은 병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요 1억을 병한테 줬어요. 병한테 주고 난 다음에 계약이 취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의료는 병한테 돈을 이미 지급했죠. 이미 지급한 것을 병한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원래 이 돈은 누구한테 줄 돈이죠? 갑한테 줄 돈인데 병한테 주라니까 병한테 줬을 뿐이죠. 그러니까 의뢰의 입장에서 병은 누구냐? 갑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갑한테 줄 돈을 병한테 줬을 뿐이죠. 병을 뭐라 한다? 대포통장이지 뭐예요? 갑의 대포통장.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돈 준 거죠? 갑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요 병한테 반환 청구하면 안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면 안 된다? 병한테 반환을 청구하면 안 된다. 그럼 병은 그러면 수익자는 무조건 그러면 돈을 받느냐? No. 수익자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수익한다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수익한다고 말을 하면은 병이 보험회사에서 연락 오죠? 갑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제가 보험금 청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와가지고 남편 사망해서 보험금 받으러 왔는데요. 그걸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해. 권리 발생 요건이에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알겠죠? 그러면 제3자는 어떻게 해요? 제3자는요, 병은 직접 보험회사 가서 을에게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직접 청구를 해.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럼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돼.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아까 뭐라고 한다 했죠?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한다고 그랬죠.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 아까? 계약 당사자만 해. 갑이나 을만. 을이 지금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해제해? 갑, 요약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했죠? 병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돈 안 주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제는 갑이 하는 거예요. 해제는 갑이 하고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또 중요해. 이걸 항상 바꿔서 시험에 나온다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무효 취소 해제는 누가 한다? 계약 당사자만 한다. 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한다? 병이 누구한테 한다? 병이 을에게 한다 이 말이죠.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아니 병이 돈을 받는다고 말을 해야 병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받는다고 말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니까 병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보험금 안 찾아간 거 많아 저거 많다고 그러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람들이 보험금 타격에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은행 새끼들이 뭐를 해야 돼? 찾아가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한다 안 한다 이놈들이 안 하죠.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자기네도 이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는 어떻게 한다? 양심이 있으면 을이 병에게 뭘 해야 돼? 병에게
보험금 찾아갈래 말래 하고 최고를 해야지. 최고를 보험금 찾아가세요. 그래야지 병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에게 최고를 하면은 상황은 병이 찾아간다 말해야 하는데 병이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봐요. 왜요?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발생 안 하죠.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거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보면 되겠죠. 의사를 표시를 해야지 발생한다잖아요. 그런데 가져갈래 말래 말했더니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 없으니까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죠. 수익이다 거절이다. 거절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항상 이걸 뭐라 나온다 시험에서? 수익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봐. 또 문제가 굳이 지저분하게 나오면 우리가 계약의 제3절 이상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나오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절 이상 계약이 성립한다. OX? X죠.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절 이상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죠. 논리적으로.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가 뭐란다? 발생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표시가 난 후에 여전히 제3자 병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당사자가 여전히 아니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무효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요. 갑과 을이요.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변경. 수익의 의사 표시하고 난 후에 권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수익 내용을 갑과 을이 변경할 수 있는가? 안 돼요. 만약에 병한테 1억을 주기로 했죠. 병이 1억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갑이 돈이 필요해. 그냥 5천만 원만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못해. 못한다. 이 말이 중요해. 변경 못한다. 그런데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뭐한 경우? 유보한 경우는 가능해. 유보했단 말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서 혹시 내가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얼마를 주고 1억 일단 주는 것을 하고 내가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좀 어떻게 깎아서 감액에 살 테니까 계약서에다 좀 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요 계약서에다 썼어.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갑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인해서 감액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랬는데 정말로 사정 변경에 있어서 감액할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감액을 얼마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양이 별로 안 되니까 굳이 유효 강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잠깐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우리 위험부담보다는 양이요 훨씬 더 많으니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